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론 뒷부분부터요 금융 부분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교재로는 100페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투자론 부분은 비교적 난도가 높은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인강으로 몇 번 반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론 우리가 5강, 6강, 7강, 8강 반복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했던 우리 투자론 부분, 그러니까 투자론 오늘 마무리하는 데까지 반복해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교재는 100페이지고요. 오늘 다룰 주제를 먼저 한 7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투자론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의 부동산 금융인데 금융 개요, 부동산 금융의 개요. 106페이지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107페이지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108페이지 저당의 상환 방법. 그 다음에 110페이지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그 다음에 역시 110페이지 저당과 역저당. 역저당인데 저당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7개 주제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제일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 부분은 꽤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여기다 비중을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것도 뭐 세분화하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그리고 어림셈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 이렇게 자세히 세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금융으로 들어가서 금융의 경우 부동산 금융의 개요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동산 금융의 용어 및 기초 개념, 용어 및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네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한다 그랬어요? 예, 이자율에 대해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제도, 우리가 저당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는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의 상환 방법. 저당의 상환 방법. 여섯 번째는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또는 뭐 그냥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측면입니다. 일곱 번째는 저당을 한번 정리해보고 역저당에 대해서, 저당과 역저당에 대해서, 이렇게 7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페이지로 몇 페이지라고요? 100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할인, 현금 흐름. 우리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이라고 주로 부르기로 했죠? 분석법. 이 경우 흐름이란 말을 현금 수지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내지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자의 3단계, 우리 투자의 3단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취득, 그 다음에는 운용, 그 다음에는 처분, 이렇게 3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드렸고,
취득에서부터 시작하여 처분까지. 취득에서 처분까지. 예,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예상 보유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보유 기간이다. 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운영이라고도 했고 영업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 돈이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운용 단계 때와 처분 단계 때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운용 단계 때 돈이 들어오는 과정, 이 운용 단계 때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유입 따로 유출 따로 구분하면서 유입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입은 총, 순, 전, 후로 이야기를 했어요. 총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유출로 뭐가 있다 그랬죠? 공, 영, 부, 소가 있다 그랬어요. 공영부소. 공실 및 불량부채 또는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액,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용어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입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여기서 이렇게 운영 단계 때도 돈이 들어오고 물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도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런데 운영 단계 때 돈이 들어오는 것과 처분 단계 때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물론 처분 단계 때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현금 흐름. 그거는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만 강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제일 나중에 궁극적으로 들어오는 게 세후 현금 흐름이고 세금 전은 세전 현금 흐름이 들어온 거고 부채 서비스액 빼기 전까지는 순영업소득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총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이제 돈이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이죠. 그러면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요렇게 운영 단계 때 들어올 수도 있고 처분 단계 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취득할 때 1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면 1억 원이 뭐죠?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는 시장 가치. 이거 뭐가 똑같다 그랬죠? 총투자액. 총투자액으로 돈이 나가죠. 그러면 얘는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돈을 우리가 2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금.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오는 걸 유입 이렇게 말하죠. 2단계 때 투자할 때 돈이 나가는 거의 경우는 현금 지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현금 여기 유입이니까 거기에 맞추면 현금 유출로 먼저 합시다. 유입 유출 이렇게. 현금 유입과 똑같은 말 현금 수입. 현금 유출과 똑같은 말 현금 지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함께 일컫는 말이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을 이제 비교해 봅시다. 요건 들어오는 돈, 요거는 나가는 돈. 근데 여러분 들어온 돈 쪽이 크면 투자하고 안 하고 이때 투자하죠. 나가는 돈이 크면 안 하죠. 자, 투자의 결과로 돈이 들어온대요. 투자할 때 돈이 나간대요. 들어온 돈이 클 것 같다. 투자해요 안 해요? 해요. 나가는 돈이 크면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1억이 나갔고 1억 천이 들어온대. 1년 후에. 1년간만 운영한다고 치고. 그럼 지금 1억이 나은지 1년 후에 1억 천이 나은지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시점이 다르면 비교할 수 없으니 화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점, 동일 시점으로 환산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투자하는 시점으로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들어온 돈을 현재 가치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들어온 돈을 현재 가치 하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현가라고 한다 그랬죠. 현가.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게 운영 단계 때 만약에 한 번 들어온다 하더라도 운영 단계 때 한 번, 처분 단계 때 한 번 합하야죠. 그죠? 그런데 만일 3년간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럼 몇 번 들어와요? 3번 들어오죠. 그리고 처분할 때 또 돈이 들어오죠. 그럼 모두 합해야죠. 그게 다 들어온 돈이니까 여기다 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합이란 말을 씁시다.
이룰 수 있죠? 네, 현재 가치 합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나가는 거, 투자할 때 돈이 나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1억은 한꺼번에 딱 몰아서 1억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연도에 5천 투자하고 두 번째 연도에 3천 투자하고 세 번째 연도에 2천 투자하고 그렇게 나눠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서 투자할 때는 나가는 돈도 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돈이 3년에 걸쳐 나간 거니까 최초 투자하는 시점으로 나가는 돈도 환산해야지. 그렇죠? 그럼 최초에 나가는 돈은 5천이었고 3천은 1년 있다 나간 거고 또 2천은 또 1년 있다 나간 거고 그러니까 최초 시점으로 그것도 환산해야죠. 최초 시점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현재 가치 한다는 뜻이죠. 투자하는 시점으로 현재 가치 할 것, 여러 번에 걸쳐 돈이 나간다면 그것도 합할 것.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현금 유입, 현가합. 이건 현금 유출, 현가합.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부드럽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뭘 붙이냐면 조사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와 뭐를 붙이냐니까 부드럽게 연결했더니 욕을 붙인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끝마다 이렇게 욕을 붙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욕이 무슨 역할 하니까 윤활유 역할 한다고. 그 윤활유를 뭐라고 말하면 조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을한 이런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죠. 그럼 제대로 읽을 때 요거는 뭐라고 말해요? 요건 뭐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들어온 돈. 예? 요건 무슨 뜻이냐면 나가는 돈. 들어온 돈 현재 가치. 나가는 돈 현재 가치. 들어온 돈 투자 결과로 들어오는 돈 투자할 때 나가는 돈.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들어온 돈을 우리가 현금 뭐라고 부르기로 했고 유입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나가는 돈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현금 유출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나가는 돈을 따져서. 근데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따져서 이게 들어온 돈이고 이게 나가는 돈. 현금 유입을 현금 수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리고 현금 유출은 현금 지출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시점이 다르니 이거를 어떻게 하자? 현재 가치 하자. 이것도 현재 가치 하자. 최초 시점으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오니 그것을 합하자. 이것도 합하자. 그럼 이거는 들어온 돈 전부 합한 거. 이건 나가는 돈 전부 합한 거. 그리고 최초 시점인 투자하는 시점으로 전부 다 환산한 거 현재 가치. 그리고 부드럽게 읽기 위해서 여기다 의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비교해서 들어온 돈 쪽이 크다 이런 뜻이죠. 우선 먼저 들어온 돈 쪽이 크다. 이름 투자하고 안 하고? 투자하고 채택. 따라서 여기 이렇게 크다. 그럼 투자를 채택하고. 나가는 돈 쪽이 크다. 그럼 투자하고 안 하고? 안 하죠. 여러분 투자 채택하고 여러분 투자를 기각한다. 적어도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면 투자를 채택한다 이거죠. 같으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말은. 같으면 왜 투자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으면 투자 안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투자를 기각한다.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함께 일컬어서 뭐라 그랬죠?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그랬죠. 현금 흐름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가치였죠. 현재 가치하는 게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할인. 그러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명칭 붙인 거예요. 앞으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뭐냐? 들어온 돈 나간 돈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뭐해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그랬죠?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명칭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말이 좀 이렇게 좀 수준 높게 말하면 말이 더럽게 어려워. 좀 말들을 갖다 편하게 들어온 돈 나간 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들어온 돈 나간 돈은 이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 시점을. 그러니까 들어온 돈 현재 가치, 나가는 돈 현재 가치. 그거 합한 거. 그러면 그 말이나 똑같으니까 따라서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 현금 유출의 현가합. 아셨죠?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고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